네, 안녕하세요. 웨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종목 선정에 대한 복습 영상입니다.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할 때 투자 결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 선정이 투자 결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투자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종목을 잘 고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에서부터 이미 어느 정도 투자 승패가 판가름 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법 있잖아요. 매매 기법, 매매 방법, 그리고 매수 타점.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방금 말씀드린 기법 같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다른 능력이 갖춰진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주도주나 주도 테마를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개념만 확실히 잡혀 있어도 주식 투자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시장에서 강했던 테마,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강한 테마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반도체, 2차전지, 로봇, AI, 뭐 이런 테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하반기에는 바이오 섹터에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오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올해 지금 가장 강한 테마는 2차전지, 반도체, 로봇, AI 테마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이 매매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없지만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이나 주도주나 주도 테마를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이 사람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반도체, AI, 로봇, 2차전지 이 섹터에 포함된 종목들 중에서 아무 종목이나 하나 자기가 마음에 드는 종목을 매매를 하겠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시장을 주도했던 테마의 대장주 위주로 매매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뭐 에코프로, 포스코 DX, 이수페타, 한미반도체, 레인보우 로보틱스, 솔트릭스,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했을 때 이 사람은 특별한 매매 기술이 없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이 20만 원 구간에서 100만 원까지, 150만 원까지 올라가는 구간이면은 5배 이상 오른 거잖아요, 거의. 그쵸? 이 구간 어디에서 매매를 했던지 간에 수익을 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엔비디아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이수페타시스가 대장주 역할을 할 거라는 거를 파악한 사람이라면 특별한 매매 기술이 없더라도 만 원에서 4만 원까지 올라가는 동안 4배가 올라가는 동안 어느 구간에서 매매를 했던지 수익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HBM과 연관이 있었으니까 엔비디아의 영향으로 AI 시대에서 HBM이 되게 중요해진다. 그런 거를 미리 파악하고 인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한미반도체를 투자를 해서 충분히 수익을 볼 확률이 높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별한 매매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주도주나 주도 테마만 정확히 파악해도 충분히 좋은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매 기술보다는 이렇게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기술적인 부분에 집착하지 마시고 이렇게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이나 주도주나 주도 섹터를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는데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챕터 4의 3강에서 주도주 위주로 종목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렸습니다. 재료, 수급, 차트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선정하면 웬만해서는 시장 주도주 안에서 종목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재료, 수급, 차트 이 세 가지 기준 중에서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봐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료와 수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차트는 나중 문제예요. 제가 재료와 수급을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 이유는 재료와 수급은 같이 붙어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재료가 있는 종목은 수급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수급이 활발하게 들어오는 종목은 재료를 가진 종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재료가 먼저냐 수급이 먼저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료와 수급이 있는 종목들 중에서 차트를 보고서 이제 그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재료와 수급으로 종목을 어느 정도 솔팅을 했는데 차트를 보니까 흐름이 나쁜 종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래대금이 충분히 발생하고 초전도체라는 재료를 가진 종목이 있는데 관련 종목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차트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이 종목을 매매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와 수급이 일단 뒷받침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매매에 대한 판단은 차트를 보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매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살짝살짝 달라질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단타 매매 위주로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되게 짧은 매매 위주로 매매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종목의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한 종목들 위주로 종목 선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직전 3거래 정도 안에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한 종목들 위주로 종목 선정을 하는 게 좋겠죠. 이런 경우에는 매일매일 당일 등락률 상위창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한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면서 관심 종목을 설정하면 되겠죠. 반대로 단기 매매가 아니라 나는 종목의 추세를 보고서 일정 기간 좀 여유로운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꼭 굳이 단기간 안에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한 종목들이 아니어도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추세를 보고 여유로운 매매를 한다고 해도 내가 매매할 종목은 재료와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3거래일 정도 안에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최소 2달 사이에는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발생했던 종목들 위주로 관심 종목을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HTS 상에서 검색식을 설정을 해서 종목을 검색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놓는데요. 여기 보시면 시가총액 1000억 이상인 종목들 위주로 이제 설정을 하고 동전주라든지 한 주당 주가가 너무 비싼 종목들은 거르게끔 설정을 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조건값을 제가 지정을 해 놨는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10분봉 기준으로 10분봉 안에 거래대금이 150억 이상 발생했는 종목들만 걸리게끔 설정을 해 놓은 건데 이건 중요하지 않고 제일 밑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일봉 기준으로 50봉 이내, 그러니까 50거래일 이내니까 2달 정도 기간이 되겠죠. 2달 정도 안에 하루 거래대금이 890억 이상 발생한 종목들을 솔팅하게끔 설정을 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410개 정도 종목이 나오는데 이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내가 봤을 때 차트 흐름이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 위주로 이제 관심 종목을 설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거래대금 위주로 검색식을 설정을 해서 종목을 검색하다 보면 좋은 점이 뭐냐면 시장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종목의 재료와 수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차트는 나중 문제고. 그러면은 재료와 수급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색이 된 거예요. 이 종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 차트 흐름을 보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섹터나 어떤 테마에 돈이 몰리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최근은 아니지만 지난 2달 사이에 강했던 종목이 현재는 어떤 흐름을 만들고 있는지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강한지도 알 수 있고 내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종목이 어떤 건지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수급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다 보면 내가 지금 어떤 테마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테마를 좀 관심 있게 흐름을 체크해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시장은 반도체나 로봇 섹터에 거래대금이 집중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반대로 예전에 강했던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2달 전에 엄청나게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온 자동차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하고
지금 눌림목을 형성하고 있으면서 조정을 받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거래대금이 조금 들어오면서 추세를 바꾸려고 하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흐름을 파악하다 보면 내가 이 종목이 눌림목 흐름이 언제 끝나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상승이 일어나기 직전에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방금 보신 것처럼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검색식을 만들어서 종목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피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단기 매매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최근 3거래일 이내에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했던 종목들 위주로 관심 종목을 설정해서 변동성 위주의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 매매가 아니라 추세 위주로 일정 기간 여유롭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검색식을 통해서 거래대금 기준으로 종목을 검색해서 검색된 종목들 차트 흐름을 쭉 살피면서 그 중에 흐름이 마음에 드는 종목들 위주로 종목 선정을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료와 수급, 차트, 이 세 가지 기준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 조건에 맞는 종목들 안에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료와 수급, 차트, 이 세 가지 조건에 맞는 종목들 안에서 매매를 하면 여러분은 항상 시장 주도주 안에서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